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나도 문제를 다 외우는 건 아니니.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시간과 길이. 자, 가면서 관련돼서 설명도 좀 같이 할게요. 시간하고 길이. 우리가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측정에 대한 옳은 걸 골라라 했어요. 그래서 원자와 같이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것들이지 이런 물체는 측정할 수 없다. 아니죠. 얘네도 측정할 수 있어요. 그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미시세계라고 한다 그랬지. 미시세계도 그거에 맞는 적절한 측정 도구를 활용한다면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자연을 탐구하려면 측정하는 대상의 규모를 고려해야 된다. 그죠? 규모를 고려해야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시세계에서는 그 미시세계에 맞는 도구를 이용을 하면 되는 거고 거시세계에서는 마찬가지로 또 그 거시세계에 맞는 도구를 이용하면 되겠지. 그래서 미시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전자현미경 같은 거 이런 거 이용할 수 있을 거고 거시세계에서는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에는 뭐 줄자라든지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 저울이나 이런 거 아니면 저 좀 큰 규모에서는 우리 그 교재에 나왔던 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자,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한 세슘 원자 시계로 시간, 그죠? 현대에 와서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뭐를 세슘 원자 시계를 이용하는데 그거는 뭐에? 빛의 진동수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치? 이때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빛의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상수가 된다고 했죠. 그지? 그래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니은과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지, 여기서는. 됐어요? 자, 2번. 자, 그림은 수소 원자와 태양계 일부를 자, 설명한 자료를 나타낸 겁니다. 지금 요 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그죠?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지? 그런데 자, 위에 있는 거는 원자에 대한, 그죠? 쉽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미시세계에 대한 얘기일 거고 밑에 있는 거는 거시세계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네는 뭐를 사용하는 단위나 이런 것도 요렇게 미시세계냐 거시세계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시간의 규모는 자, 가가 나보다 크다. 규모는 당연히 이 거시세계가 더 큰 거지. 나가 훨씬 더 큰 거죠. 이건 틀린 얘기고 나는 거시세계에 해당한다. 맞죠? 자, 미시세계를 나타내는 길이로는 나노미터가 적합하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나노미터를 측정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현미경을 이용을 합니다. 전자현미경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다 전자현미경이라는 공통된 이름은 들어갈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거. 광학은 아니야. 우리가 대물렌즈, 저반렌즈에서 보는 그 광학은 아닙니다. 그걸로 나노미터까지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어요. 알았지? 그래서 여기에 맞는 답은 또 니은하고 디귿 4번이 답이 되겠네. 자, 또 다음에 3번. 자, 국제 단위계 자, 기본량과 단위를 쭉 나타낸 겁니다. 뭐 많이 보는 우리가 그림이죠. 이거 그림. 자, 이렇게 지겹게 나올 거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기본량은 당연히 측정할 수 있는 양이죠. 측정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도구도 있고 그거에 맞는 단위도 있는 거고 다 있는 거예요. 자, 속력은 기본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속력은 미터 퍼 세크 뭐하고 길이의 단위와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 그 둘 조합으로 만든 거잖아. 그런 거 우리가 유도량이라고 하죠. 기본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지?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예요. 이런 거 약간 말장난스러운 거 있잖아.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시험이 얘들아 이런 거 알고 있지? 하고 물어보는 거라면 고등학교 시험은 물론 이제
뭐 5등급제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등급을 가려는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등급을 가려는 문제들은 맞출 수 있으면 맞춰봐. 이런 거야. 예? 그래서 말장난들이 되게 심해.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속력은 기본량에 아닌데 틀렸어 이러면 끝나는 거야. 알았죠?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시험 볼 때 그 막 긴장된 시간 속에 저기에서 시험 보다 보면 이런 거 실수해. 조심하시고. 전류를 나타내는 기본 단위는 암페어이다. 맞죠? 이것도. 그러면 여기는 다 맞네. 기억린 디귿이. 됐어요? 다음에 4번. 자, 그림은 기본량과 유도량에 대한 ABC의 대화입니다. 자, 학생 A가 칸델라는 광도를 나타내는 단위다. 맞죠? 학생 B, 넓이, 부피는 같은 기본량으로 이루어진 유도량. 그죠? 넓이도 길이의 제곱, 부피는 길이 단위의 세제곱, 같은 기본량을 이용하는 거지. 그죠? 맞는 얘기고요. 자, 온도의 단위를 이용해서 압력을 나타낼 수 있다. 온도는 켈빈인데 얘들아, 압력은 어떻게 구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 알려면 압력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게 많이 틀린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봐둬야 돼요.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죠. 그지? 그럼 면적은 앞에서 봤지만 제곱미터니까 요렇게 들어갈 거고. 그죠? 힘 아까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F는 ma 질량 곱하기 그죠? 가속도 그죠?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 어디도 K 켈빈은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온도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죠. 학생 C는 틀렸어요. 얘가 좀 똘똘하게 생겼는데 틀렸네. 자, 3번이 답이 되겠죠, 여기는. 다음에, 5번. 표는 여러 가지 유도량과 그 단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속력은 미터 퍼 세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힘은 좀 전에도 했었지. 그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해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요렇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퍼 해서 세제곱미터 부피, 킬로그램 질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니은에 들어가는 건 뭐지? 요거는, 요것도, 봅시다. 농도 있죠, 농도. 여러분들 아마, 소금물의 농도, 설탕물의 농도,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나? 중학교 때 배우나? 하여튼 뭐 그때 퍼센트라고 배웠던 거 그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과학에서 사용하는 농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뭐야 그러면 과학에서 사용하는 농도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앞에 요 말이 빠졌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몰 농도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요. 자, 몰 농도라고 하는 거는 부피분의 개수 이렇게 합니다. 그때 요 개수가 뭐냐면 양이에요, 양. 아까 우리 기본량에 있는 물질량이 있지? 그걸 줄여서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개수, 양의 단위는 뭐야? 몰. 부피의 세제곱미터.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에서 얘기하는 농도는, 요걸 얘기하는 거야. 됐나? 자. 그래서 보기 바로 보시면 속력을 구성하는 기본량은 길이와 시간에 해당한다. 그죠? 길이와 시간에 해당을 하는 거지. 기억에 들어갈 거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아니죠. 이거죠. 킬로그램이 빠졌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게 들어가야지. 니은에 들어갈 유도량은 농도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이 되죠. 학교에서 만약에 요거 농도 얘기를 해주실 거면 아마 요 위에 있는 얘기를 아마 해주실 거야, 학교에서. 그치? 요 얘기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요 해주실 거고, 이거는 우리가 교과서상에서 배울 때는 언제 배우냐면은 나중에 이과 가는 사람들은 2학년 올라가서 2학년 1학기 때 화학을 배워요. 그 화학에서 처음 나와, 그때. 그래서 당연히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농도 얘기 아마 해줄 가능성이, 왜냐면 요 몰이라고 하는 거 있지. 이거를 아까 뭐 예를 들면 뭐 밀도에 뭐 세제곱 뭐 길이의 단위, 질량의 단위 다 들어가는데 몰은 예시를 들 만한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아마 예시를 들기 위해서 농도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참고로 지금 들어놨다가 나중에 학교 수업할 때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시면 아 맞아 이런 거 있었지 하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표는 자, 가와 나에서 자, 측정한 자연현상 보고서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해서 자, 기억. 자, 보고서에 제시된 물리량은 모두 단위가 있다라고 했는데 모두는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누구? 예. 퍼센트. 퍼센트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퍼센트가 단위는 아닙니다. 자, 퍼센트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지. 요게 단위는 아니에요. 됐나요? 여기 예를 들면 여기 미세먼지 농도에 가면 얘는 질량, 그죠? 얘는 길이, 그죠? 여기 도시, 이것도 물론 우리가 기본량에 기본량에서 원래 온도는 그 켈빈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지? 이것도 온도의 단위로 사용을 가능하죠. 그지? 일상생활에서는. 이거 도시는 어떻게 구하지? 도시는? 우리가 그 켈빈 온도는, 그건 절대 온도라고 하는데, 켈빈 온도는 요 도시에다가 273을 더하면 돼요. 그럼 거꾸로 켈빈에서 273을 빼면 그게 도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참고로 봐두시면 되고, 외울 필요 없어. 아, 저렇게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지금. 이거 바꿔라. 이거 19도씨는 몇 켈빈이냐 계산해라. 이런 거 문제 나오는 거 아니니까, 맞죠? 의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풍속에서 길이, 세크, 시간, 다 기본량이 나오는 애들이죠. 근데 퍼센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얘기고, 자, 니은. 자, 도시는, 자, 국제 단위계의 기본량 단위에 해당하지, 맞아요.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온도의 단위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을 하지만, 얘가 국제 단위계에서 쉽게 해서 우리가 약속한 온도의 단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공인된 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맞는 얘기죠. 자, 가에 비해서, 나에서, 자,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것은 기온과, 자, 미세먼지 농도가, 나에서 낮아요. 근데 그게 기온은 같은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틀린 거야, 이거는. 예? 됐나? 요, 보기, 디귿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게 지금 여기 말고,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 통합과학 2 맨 끝에 가면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거기 가면은, 보통 우리 그 완자라든지 이런 교재에 나와 있는 빅데이터 얘기는 좀,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 근데, 이제 너희는 이 통합과학으로 나중에 수능 봐야 되잖아. 그지? 그 예시 문항이 나온 게 있거든? 예시 문항이 어떤 게 나왔는지 궁금하면, 선생님 블로그 들어가면 다 해설해 놓은 거 있어. 보면 되는데, 그, 수능 예시 문항에 나와 있는 빅데이터 문제가 요거랑 비슷해. 자료를 주어지고 이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 그럼 여기서 요건 이제 요 문제와 상관없는 건데 한번 보자. 미세먼지 농도가 가보다 나에서 더 낮아요. 그럼 얘는 누구의 영향 때문에 그럴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기온은 진짜 절대 상관이 없는 거야, 얘는. 대신에, 자, 여기가 미세먼지 농도가 작은 건, 자, 습도가 낮아서 그런 거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죠? 이거만큼의 차이는 아니지만 차이가 좀 있으니까. 아니면, 야, 여기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건, 지 풍속이 더 세서 그런 거야. 이것도 가능하지. 오히려 이게 더 영향이 크겠네. 미세먼지가 막 쌓여있는데 바람이 잘 불면 다 날아가 버릴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건 누구 때문이겠니? 이런 게 이제 통합과학 2 맨 끝에 가면 빅데이터나 이런 거에서 다뤄지는 수능 예시 문항으로 나오는 그런 예시들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이런 표나 자료,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들이 의외로 많아. 그런 건 나중에 좀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 비슷한 얘기가 나온 김에 같이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니은이 답이 되겠지. 여기는 2번. 자, 7번. 자, 기본량은 자,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SI 단위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까닭이 뭔지 기본상수와 관련지어 서술하시오라는 건데, 자, 이 기본상수라고 하는 거는 자연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얘네를 뭐로 기준으로 삼기에 좋겠지. 내가 측정하건 제가 측정하건 여기서 측정하건 어디에 가서 미국에 가서 측정을 하건 간에 값이 다 똑같아. 심지어 우주에 어디에 가서 측정해도 다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가 기본량을 정한다라는 거야. 그런 얘기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해설은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거기 있는 해설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8번 한번 봅시다. 자, 측정과 어림에 대한 이제 얘기입니다. 자, 측정은 물체의 질량, 길이, 부피 이런 양을 여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중요한 거지. 양을 재는 활동이야. 측정이라는 건 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측정할 때는 단위와 도구를 사용해야지. 사용 안 하면 안 되죠. 과학탐구에서 어림은 막연하게 양을 추정하는 거다. 막연하게? 아니야. 막연하게가 틀려. 양을 추정한다라는 건 맞아요. 그치?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경험이나 좀 합리적으로 해야지. 그치? 아니,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잴 거야. 이거 한 5m 나올 것 같아. 자, 그럼 이거 저울 갖다 재면 되겠네. 이상하잖아. 줄자를 갖고 오라고 해야지. 그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경험이나 합리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어림인 거지, 아무거나 다 막 얘기한다고 다 어림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A만 맞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에, 자, 9번. 측정하는 양이 측정 도구의 눈금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 요거 한번 여기 봅시다. 네, 이런 거 하려고 화면에다 수업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먼저 봐야지. 여기가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 요렇게 양끝이 올라가 있죠. 이거 중학교 때 배우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그죠? 요 표면에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거는, 이거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거는 유리 벽면에 붙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부착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양하고 양의 영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빼고, 또 하나 여기 눈금 있죠. 이렇게 눈금 사이로 들어갈 때 이거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들 전류계, 전압계 아니면 저울 이런 거 눈금 표시되어 있는 거 있지? 눈금 표시되어 있는 거는 눈금 표시된 거는 기본적으로 10분의 1까지 있는 거예요. 그 눈금에. 대략적으로 해서 그 눈금에 10분의 1까지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지금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가 70, 여기가 80이니까 여기가 79, 78 이러지? 요 하나가 1이잖아.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어디까지 읽어야 되면 0.1까지 읽어줘야 된다는 거야.
원래 그게 원칙이야. 눈금 표시되어 있는 이런 도구들은 그 눈금 표시에 10분의 1까지 읽어주는 거야, 원래. 알지? 응. 자, 그래서 이것도 대략 해서 여기에 아마 75.5 요 정도에서 읽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75mm와 76mm 중간에 위치할 때, 자, 이거는 75mm로 읽는다라는 게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됐나? 75.5. 만약에, 선생님, 이거 있잖아요. 여기. 이거 만약에 여기 이렇게 딱 닿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 정확하게는 그러면은 70.0이라고 하는 게 원래 정확한 표현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눈금하고 딱 맞는 경우도.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눈금 실린 데서 양쪽 끝에 눈금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가운데 눈금을 읽는, 가운데 부분을 읽어야죠. 두 눈금 사이를 10등분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디귿만 맞는 얘기가 되겠지. 다음에 10번. 자, 보시면. 자. 일상생활에서 측정 표준이, 자, 활용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왼쪽은 이제 기온에 대해서, 나와 있고, 오른쪽은 그 과속, 단속 장비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설명을 옳은 거. 가를 통해서 시민들은 폭염에 대비할 수 있다. 맞아요. 자, 니은, 나를 통해 제한된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단속한다. 이것도 맞아요. 자, 측정 표준은 일상생활에서만, 선생님 아까 했잖아.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린 거라고. 네? 아니, 과학에서도 이용하고, 기술에서도 이용하고, 여기저기 다 이용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만 유용하게 활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치? 기업과 니은 3번이 답이 될 거고요. 11번. 자, 일상생활에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다른 사례를 한 가지 언급하고 유용성을 서술하시오. 이거는 그냥, 써보세요. 그냥 이건 나중에 해설지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 사례들이야 뭐 많겠지 뭐. 그냥 바로 12번 넘어갑시다, 이거는. 자, 그림 가는 아날로그 온도 정보를 나는 가를 디지털 온도 정보로 바꿔서 나타낸 것이다. 그죠? 얘는 지금, 여기를, 자, 어떻게, 요렇게, 그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타낸 거네. 그죠? 그러면 여기 요 중간에, 그죠? 요 중간에가 좀 애매하잖아. 그지? 여기가 실제로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지? 아니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걸 정확히 알려면 시간 간격을 더 줄이면 되겠지. 그럼 좀 더 정확히 나올 수 있겠지. 대신에 그러면 용량이 커진다는 거. 그죠?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건데. 자, 여하튼 이렇게 디지털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가는 시간에 따라 아날로그는 연속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니은, 가에 비해서 나는 정보의 저장과, 나는 디지털은 저장과 분석이 쉬워요. 맞아요. 디귿,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가와 같은, 아니죠. 그래서 전자하고 전기를 구분하라 그랬지? 전자는 디지털 쪽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가가 아니라 나에 해당하는 얘기죠. 기억과 니은 3번. 만약에 여기에 대부분의 전기장치는 이러면 그거는 아날로그로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자, 그림은 병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와 적외선 온도계를 사용하는 모습이다. 센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 나 모두 아날로그 신호를 센서로 받아들인다. 신호 자체는 원래 아날로그로 오는 거야. 그치? 아날로그로 온 걸 나중에 디지털로 바꾸는 거지. 그죠? 센서까지는 아날로그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광 센서를 이용한다. 이거 지금 적외선 온도계 이용하는 거잖아. 그지? 자, 우리가 얘들아,
광이라니까 뭔가 막 불빛이 막 나오고 막 이래야 될 것 같긴 한데, 그치? 여러분, 가시광선, 적외선 이런 거 들어봤지? 가시광선이 있고, 그치?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그죠? 뭐, 여기 뭐 전파도 있고 막 있어요. 이런 걸 쭉 해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 이걸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하고, 그치? 이 전자기파가 빛이야, 빛. 쉽게 해서 빛광자 써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적외선 이용하는 거 다 광센서입니다. 그치? 가시광선 이용하는 거 다 광센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센서를 이용해 얻은 디지털 정보는 그치? 전송 과정에서 손상될 수 있다. 아니에요. 디지털 정보는 손상 안 돼요. 자, 조심해야 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꿀 때, 그치? 이때 손상되는 게, 손실되는 거, 손상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날로그에 있는 정보를 100%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디지털로 바꿨어. 얘를 다른 지역에 디지털로 전송할 거야. 이때는 손실되는 게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우리가 디지털로 바뀌면 손실되는 거, 잃어버리는 정보들이 있어. 그거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날로그랑 똑같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일단 바꾼 거를 다른 곳으로 전달할 때는 이제 전달하기 쉬운 거잖아. 이때는 손실되는 게 없는 거야. 약간 말장난스러운 게 좀 있어요.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4번. 자, 아날로그 신호가 자, 센서를 거쳐 디지털 정보로 전환되는 정보 시스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현대 문명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까닭을 자, 무엇이라는 거지? 가져오게 된 일단은 디지털 정보가 되면 얘를 뭐가 전달하기가 쉽잖아. 빠르죠. 그래서 현대 문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들 써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뤄졌어요. 자, 일단 요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